상쾌한 아침 원디에서 출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5월 1일 노동절 근로자의 날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디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 때이른 더위가 좀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원주 지역의 기온이 1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7도가 높은데요. 또 한낮에는 27도로 말 그대로 초여름 날씨 같은 기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대기는 건조하겠습니다. 또 전국에 수일제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죠. 오후부터는 또 강원 영동 지역에 바람도 강하게 불겠다고 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매주 금요일 강원도의 문화계 소식 살펴보고 있죠. 오늘도 준비했고요. 또 이 연휴 기간 동안 도내 관광지에 많은 분들이 몰리면서 지금 지자체와 경찰 또 방역 당국에선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도내 관광지 상황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53년간 단절되었던 동해 북부선이 이 복원 작업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판문점선은 2주년을 맞아서 정부가 동해 북부선의 강릉과 제진역 사이 구간을 다시 연결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기념식도 있었고요. 또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오늘 이 내용 또 들어보도록 하죠. 5월 1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리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이달부터 지급됩니다. 신청 대상자와 지급 수단에 따라서 현금과 신용체크카드, 또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13일부터 지급되고 신청도 순차적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마이너스까지 추락했었던 국제유가가 4월의 마지막 날인 어제 급등세로 마감했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수요 감소와 공급 과잉 우려가 여전하지만 미국의 원유 재고가 전망치를 밑돌았다는 소식이 상승 배경으로 작용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플라이 강원에 대한 정부 추가 지원이 불발되는 가운데 플라이 강원 강원도 희망을 띄우자 범도민 캠페인이 플라이 강원 경영 위기 해소를 위한 돌파구가 되면서 각계의 참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도내 18개 시군이 함께 플라이 강원 무제한 탑승권 구매 홍보에 나서기로 하고 탑승권의 구매 확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또 매주 금요일 아침 지역의 문화계 소식들 들어보고 있죠. 오늘 또 연결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참고 상황 또 네, 그 동해 북부선 또 어떻게 또 연결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릉 원주대학교의 김영식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저희가 지난주에 연결해서 말씀을 들었었고요. 예. 23일에 열렸던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요. 동해 북부선 사업이 남북협력사업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또 강릉 제진역을 잇는 복원사업도 기념식도 있었습니다만은 네. 일단 동해 북부선 사업이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지정된 거 이게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면 될까요? 일단 이제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이제 지정이 되면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예타 면제 사업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통일부나 국토부는 이제 동해 북부선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기재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반대 입장을 보이고는 있지만은 어쨌든 예타 면제 사업으로 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정부가 지원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기재부에 반발이 약간 있다고 하지만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이 남북 간의 정상회담으로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또 국가재정법도 그렇고 이건 기재부가 여기서 반발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통치권자 의지에 반발한다 이렇게 또 해석도 가능한 것인데요.
네, 물론 이제 그렇긴 한데, 이제 예. 과거에도 기재부 입장에서는 이제 국가 재정을 관장하다 보니까, 예, 예. 이제 뭐, 청와대라든가 아니면 이제 정부가 이것을 이제 예타 면제 사업으로 추진하는 많은 사업들을 다 인정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이제 반대를 이제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예타 면제가 되고 또 국민들이 원한다 그러면 또 추진해야죠. 네. 무조건 반대한다고 뭐, 안 되는 건 아니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뭐 네. 국가재난지원사업에 있어서 기재부의 또 의지가 뭐 상당히 좀 여러 네. 가지 많은 좀 네. 의견차가 있었습니다만은 네. 이런 사업은 말도 안 되죠. 네. 그냥 뭐 예타가 면제되었다라는 이제 우리가 전제로 하고 이야기를 네, 나누도록 네, 하죠. 예, 네네.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그렇다면은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는 겁니까? 일단 예산 규모 자체는 한 뭐 3조 원 가량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철도를 공사를 할 때 1km 놓는데 한 300억 정도 들어간다릅니다. 평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한 100km 정도 되니까 뭐 한 3조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토지를 이제 예. 확보하기 위해서 뭐 수용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예. 부분들이 사실 돈이 많이 드는데 예. 이런 부분은 뭐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일단 이제 뭐 3조 원이라는 것들은 이제 토지를 사는 것과 그다음에 철, 레일을 까는 것, 뭐 공사비 토탈 해가지고 한 3조 원 들어가는 것인데요. 예. 과거 이제 강릉부터 제진까지는 금강산까지는 본래 철도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양양부터 금강산까지는 철도 자체가 있어서 운행을 했던 지역이고요. 강릉부터 시작해서 양양까지는 철도청이 땅을 가지고 있고 노반을 만들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네. 그런데 뭐 운행은 안 된 거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강릉부터 제진까지 노반이 지금 한 60, 70%는 아직 철도청 땅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이제 조금 좀 판매를 하고 매각을 하고 이제 백두대간 쪽으로 한 1km 안쪽으로 네.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면 땅값이 워낙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아마 이 3조 원 중에 절반 이상은 좀 커버가 되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그 토지 수용이 원활하지 않겠냐 또라는 또 예측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맞습니다. 예. 지난 27일이죠. 제진역에서 또 이제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서 동해 북부선 예. 추진 기념식도 이제 열었습니다만은. 네. 정말 이 사업과 관련된 핵심 인물들이 다 모이지 않았습니까? 좀 어떤 그렇죠.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일단 이제 뭐 김현철 통일부 장관도 왔다 가고요. 이제 국토부 장관도 왔다 가고 이제 그랬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김현철 장관 입장에서는 남북 교류 협력 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예타 면제 사업으로 추진하겠다. 네. 그리고 가능하면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하겠다라고 이제 얘기한 것이고요. 어쨌든 뭐 강원도 입장에서는 뭐 이 동해안 지역의 경제 활성화라든가 뭐 이런 것을 위해서 반드시 연결돼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결국 최종적으로는 이 남북 간의 철도 연결이 되어야 정말 그 네. 활용 정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이제 북측과의 그 협력 사업이 어느 순간이고 가시화가 돼야 되는데, 예. 지금 남북 간의 철도 사업에 있어서 좀 뭐 북한, 그 미국과 예. 긴밀한 협력을 진행 중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예. 정부 측에서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전반적으로 좀 흐름이 어떤 것 같습니까? 일단 이제 남한 지역 그러니까 강릉부터 제진까지는 그냥 우리 정부가 원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뭐 예. 미국하고 상관이 없고. 얘기할 거 없고요. 예. 예, 그렇죠. 이제 문제는 이제 제진 금강산부터 시작해서 낮은 선봉까지 한 700여 킬로미터 되는 지역에 북한 동해선 노선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겁니다. 일단 노후화된 것은 맞고요. 노반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단선이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수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것이 유엔 제재에는 포함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 네. 그러냐면 인도주의적이나 SOC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유엔이나 미국의 허락을 받고 해야 될 이유는 없지만 어쨌든 이제 미국이 전체적으로 남북 간의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마당에 뭐 독자적으로 이것을 하기는 쉽지가 않다. 네. 어쨌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미국과 일단은 대화를 해가지고 미국 입장에서 뭐 충분히 의견을 교류한다 그러면 북한 동해선 지역에 뭐 수리나 그다음에 공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아무튼 뭐 정부 측에서도 미 측과 긴밀한 논의 중이다. 네. 이 부분에 좀 방점을 두고 있는 걸 보면요. 네. 좀 상당한 관련된
논의들이 좀 있었던 것으로 좀 저희가 유추가 됩니다만은 좀 앞으로 지켜봐야 예. 되겠고요. 자, 아마 그런데 이제 방위비 협상이나 코로나19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아마 같이 지금 논의가 되지 않고 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 방위비 문제도 참 얘기할 게 참 많습니다만은 예, 그 정도 정리하고요. 예. 자, 그런데 미국 측과 우리나라가 좀 의견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이 북한과 함께 가야 되는 것인데 그렇죠. 저는 또 이제 30대 젊은인데 아무리 뭐 최고 지도자라고 합니다만은 30대 젊은이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또 갖는다는 자체도 그만큼 이 남북 평화의 어떤 중요도를 우리가 또 신경 쓰는 반증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뭐 충분히 가능하죠. 예, 예. 어쨌든 이제 동해선 철도가 놓여지게 되면 북한의 입장에서도 적어도 1년에 통과 비용만으로도 5천억에서 1조 원이 넘는 수익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절대 이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는데 이제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북한 동해선 지역에 이제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중단해야 될지 하는 게 결정이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둬야겠죠. 알겠습니다. 좀 이런 부분들도 정말 확인해야 하고 또 검토해야 되고요. 정말 산 넘어 산인 것 같습니다만 일단 첫 발을 띄었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또 이제 국내의 연결 교통망만 보더라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은가 싶은데 동해 북부선은요. 그렇죠. 기존의 원주 강릉선과도 연결이 되는 것이고 예. 또 오늘 2027년에 개통 예정이죠. 춘천에서 속초선 한마디로 이제 동서 수도권과 강원도 동서를 연결하는 이 동서 횡단철도망이 이중으로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또 의미를 우리가 또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충분히 의미가 있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영동 지역과 그다음 영서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좋아진다 하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겠고요. 네. 단순히 이제 이 접근성이 좋아지는 게 뿐만이 아니라 여객의 인수뿐만 아니라 이제 물류의 이동이 같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영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물건의 가격이 좀 비쌌잖아요. 네. 그런데 접근성이 좋아지면 일단은 나아질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북한을 통해서 러시아와 연결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철도가 수도권에서 나오는 물류들을 같이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개 노선이 앞으로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경제 관광 효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수도권으로 해서 영동 지역이나 영서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아마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북한 측도 현재 그 원산 지역 또 금강산 관광 굉장히 크게 지금 사업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관광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정말 상상만 하더라도 재밌는 게 우리 기차 타고 시베리아 이런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기차를 타고 원산까지 금강산까지 관광을 간다. 이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단하죠. 그것도 동해선 따라 갔다 올 수 있으면은 아마 죽기 전에 다들 한 번씩 갔다 오기를 원할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예. 이 도내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다들 긍정적으로 굉장히 또 환영의 좀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일단 좀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게 첫째, 여당 입장에서는 제 청와대나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당은 당연히 반대할 이유가 없고요. 네. 야당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제 동해안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다 야당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공약이 다 동해선 철도 연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네 입장에서는 공약을 정부가 실행해 준다고 하면 절대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두가 다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겠죠.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향후에 좀 사업 계획이 또 진전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많은 변화가 또 예상됩니다만은 좀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또 자주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릉원주대학교 국제통상학과의 김영식 교수였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최장 6일 동안 이어지는 황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강원도와 또 제주도에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정부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만큼 또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보도록 하죠. 김민주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황금 연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날씨도 좋고요. 이런 가운데 외국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제주도 또 강원도에 정말 많은 분들이 방문할 것으로 현재 예상되고 있죠. 네, 어제부터 황금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부처님 오신 날부터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등 공휴일과 주말이 이어집니다. 정부는 최장 엿새간 이어지는 연휴 기간 동안 외부 활동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이 황금 연휴 기간 관광객이 가장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동해안과 제주도입니다. 서울에서 강릉으로 향하는 강릉성 KTX는 지난달 29일 오후부터 매진됐다고 하는데요. 어제도 대부분의 열차가 일찌감치 매진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제주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방문객이 43% 감소하긴 했지만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약 18만 명이 입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는 제주도의 대형 호텔과 골프장도 예약이 대부분 끝났다고 하고요. 렌터카 구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네. 동해안권에 위치한 리조트들 거의 또 만시에 가까운 예약률을 이미 보였었죠.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연휴 기간 동안 동해안권 리조트들이 97%의 객실 예약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확인해보니 강릉과 속초 지역의 리조트와 호텔은 지난주부터 예약률이 급증했다고 했고요. 황금 연휴가 끝난 이후에도 이번 달 주말 예약률은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원주 지역의 호텔 역시 황금 연휴를 맞아 예약률이 늘어 만실에 가깝다고 했는데요. 다만 동해안 지역과는 달리 황금 연휴 이후에 예약률은 적다고 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동해안 지역 숙박업소 운영자들에게 듣겠습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토요일까지는 거의 100%라고 보셔야 돼요. 이게 지난주부터 좀 많이 왔어요. 그 전까지는 거의 주중에는 없었고요, 거의. 주말에는 좀 한 70-80% 그 정도. 예, 주말에는 꽤 있었습니다, 그래도. 5월 3일까지는 거의 100%고요. 문의 전화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5월달 주말에는 거의 예약이 다 찼어요. 5월달 주말에는 토일 전부 다 예약이 들어오고 있어요. 저희 연휴 기간 때는 지금 꽤 만실입니다. 네, 2주 전부터는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5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현금 연휴 이후로는 아직은 좀 여유 있는데 그래도 아마 차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신 것 같은데 자, 그런데 또 걱정되는 것이 또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또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황금 연휴 기간 참고해야 할 여행 경로별 행동 요령 홍보에 나섰는데요. 주요 관광지에 문화관광 해설사를 배치하고 방문객들이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렌터카를 대여할 때 방역지침 이행 서약서를 작성하고 실내 관광지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관람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역시 황금 연휴를 직중 방역기간으로 정하고 강원도 내 18개 시군에서 만여 명의 인력이 방역에 투입되는데요. 또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 2,100여 개 업소에는 방역 물품을 배치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오는 5일까지 이어지는데요. 외출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마지막까지 코로나19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주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지역의 문화계 소식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일보 문화부의 이현정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원주 법천사지에서요, 이색적인 바이올린 공연이 있었다고요? 네, 원주시 역사박물관이 어제 부록면 법천사지에서 린덴바움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음악감독이자 바이올리니스트인 원형준 씨를 초청해서 무관중 바이올린 공연을 개최한 건데요. 코로나19로 시리에 빠진 시민들을 응원하고 음악을 통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마련했습니다.
이 원 씨는 올해 3월 대구 경북 지역 주민과 의료진, 국민 모두를 응원하는 코로나19 극복 SNS 캠페인 릴레이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국가지정 음압 격리병상을 운영하는 명지병원 특별초청 코로나19 방멸 음악회를 진행했고, 이 법천사지 무관중 공연은 세 번째 릴레이 연주입니다. 지난 두 번의 연주는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영국 방송 BBC에 보도되는 등 외신에서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고립된 상태 유지를 강조하는 현재 우리 삶에서 연주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의 감정적인 연결은 유지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원 씨는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 환자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위안을 주고 싶다고 공연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박종수 관장은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은 일제강점기에 반출됐고 한국 전쟁 때는 피폭으로 산산이 부서지기도 했는데 부처님 오신 날 아픔의 현장에서 코로나19의 치유를 기념하는 연주를 열게 돼서 뜻깊다고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강원도 문화재 자료죠. 교황리의 석조 불두가 30여 년 만에 제자리를 찾았다고 하는군요. 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원주 역사박물관이 강원도 문화재 자료 제124호인 원주 교양리 석조불두 이훈식을 봉행했습니다. 최근 문화재 제자리 찾기 운동의 일환으로 봉행된 이훈식에는 원주 사암연합회 스님들과 마을 주민들이 동참해서 석조불두를 본 자리인 원주시 평장리에 모셨는데요. 이 30여 년 만에 문화재가 제자리를 찾게 된 건데 법천사 지광국사 탑비를 포함해서 모든 문화재의 제자리 찾기와 환수의 속도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교양리 석조불두는 높이 1m로 고려시대에 조성됐고 이번 이훈식으로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19호인 평장리 마애공양 보살상과 마주한 위치에 모셔졌습니다. 이 사각형의 납작한 얼굴에 수평으로 길게 일직선으로 그려진 입, 폭이 넓고 비교적 긴 코 등 이 모습이 전형적인 고려시대 불두의 특징이고 또 눈과 입이 투박하고 전체적으로 토속성이 짙은 얼굴 모습, 또 머리만을 따로 조성해서 자연 암석 위에 올려놓은 점 또한 고려시대 불교 조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네요. 네, 그래요. 자, 그런데 애초에 어떤 이유로 현재 또 이 제자리를 벗어났던 거였습니까? 네, 석조불두는 국도 42호선 도로 확장 공사로 인해서 몸체가 매몰되고 또 불상의 머리만 남아서 이전 위치인 마을회관으로 옮겨졌었는데요. 이 지금 옮겨진 평장리와 교양리의 경계가 되는 언덕에 있는 암벽에 있었던 것으로 자연 암벽에 불상의 몸 부분을 조각하고 그 위에 머리 부분을 올려놓았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불두가 놓여 있었던 자연 암석에는 옷 주름이 성각돼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살펴보죠. 오는 9월이죠. 원주에서 전국 무용제가 열리는데 설마 이제 9월에는 이제 코로나19도 진정되겠죠. 좀 희망 섞인 이 전망을 하면서요. 그 무용제 준비를 위한 또 첫발을 뗐군요. 네, 전국 무용제 사무국인 강원도 무용협회가 올 9월 원주에서 열리는 제29회 전국 무용제에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최근 올해 첫 자문위원회의를 열고 전국 무용제 시행 방향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전국 무용제는 전국 16개 광역시도 지역 예선을 거친 무용단체가 참가해서 모든 시민이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인데요. 특히 폐회식을 댄싱 공연장 메인 무대와 치악예술관 야외 특설 무대에서 개최하는 등 모든 시민들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사무국은 최근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축제 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협조를 구하면서 첫발을 떼고 있는데요. 축제 안전 문제와 부대 행사 그리고 강원도 내 무용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이 권호연 총괄기획실장은 21년 만에 도내에서 열리는 전국 무용제가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축제 진행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소식이 될 것 같은데요. 영월에서는요, 이 단종이 문화예술로 또 부활된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영월군이 조선 6대왕 단종의 어진, 임금의 얼굴을 그린 그림을 표준 영정으로 제작합니다. 이 영월군은 애초 올해 단종 문화제 기간에 단종 역사관에서 이 어진 봉안식을 할 계획이었는데 올해 코로나19로 단종 문화제가 취소되면서 어진 제작도 9월로 연기했습니다. 표준 영정은 이 심의를 거쳐서 제작한 영정에 대해서 정부가 표준 영정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어진 제작의 전 과정을 담은 단종 어진 추사 의궤, 그리고 어진 뒤에 들이울 5개의 봉우린 오봉병, 봉안식 반차도도 함께 제작이 됩니다. 이 오병봉과 봉안식 반차도는 6월 20일 이후에 단종 역사관에서 사전 전시도 할 계획입니다. 영월군은 이 단종 어진 제작과 함께 단종과 충신들의 삶을 소재로 역사 기록집을 발간해서 뮤지컬, 드라마, 영화, 연극, 애니메이션 등 문화 콘텐츠 제작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네. 뮤지컬 2021년 상반기 알겠습니다. 제작을 완료하기로 할 예정입니다. 예,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강원일보 문화부의 이현정 기자였고요. 자, 5월의 첫날에 보내드렸던 상쾌한 아침 원제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